제가 썸네일에 깡통전세 판별법이라고 썼는데요. 깡통전세라는 게 매가의 전세가가 육박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가가 더 비싼 경우, 그래서 매매를 한다 할지라도 전세금을 전부 다 보전받을 수 없는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많이들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매매가 대비 70%에서 80% 이내로 전세가가 들어오면 안전하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유는요, 아파트 같이 큰 건물들은 예를 들면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분양가 상한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검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근데 작은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분양가를 책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 예전에 동시진행이라고 해서 분양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그런 임대가 성행을 했는데, 이제는 많이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고, 동시진행이라는 그런 임대는 이제 거의 이제 현장에서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정도로, 왜냐하면은 임차인분들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중개를 한다는 게, 이제 분양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사실 매매가 자체가 비싸면 전세가가 매매가의 70%하고 80% 이내에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중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같이 건물 전체에 대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전세가 선순위 융자와 그리고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을 합이 전세 건물 가액의 70%에서 80% 이내에 들어온다면 안전하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집합 건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건물들은 꼭 반드시 매가의 70%에서 80%에 들어온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 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뭘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요, 주변 시세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시지요.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연립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시는데 가장 좋은 건 뭐 네이버 부동산이나 뭐 직방, 다방 이런 뭐 이제 부동산 플랫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시세를 파악하시거나 아니면 주변 부동산에 물어보셔서 시세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만약에 매매가가 5억인 집에 이제 뭐 3억 5천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80%면 4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 5천이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변 시세를 봤더니 매매가가 주변 시세가 4억이었어요. 한 4억 정도 됐어요. 그러면 80%라면 전세가가 3억 이하로 내려야만 안전한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시세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이 2023년 준공인데 뭐 1990년도 건물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겠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으로 분양이 됐던, 그리고 임대가 됐던, 매매가 됐던 건물의 시세를 비교를 하시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시세 파악.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시는 건데요.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소유자, 갑구에 소유자의 이름 밑에 매매 거래 가액이라는 게 찍힙니다. 이게 한번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 매매 가액이 찍히거든요. 그럼 그 매매 가액을 등기부 등본상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첫 번째는 시세를 파악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을 떼보셔서 거기에 찍혀있는 매매 거래 가액을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같이 선순위 융자와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시세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 임차인분들께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임대인분께 건물의 시세를 물어보시고, 그리고 중개사분께도 시세를
한번 파악을 해봐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거기에 약 한 10%에서 20% 정도 안전하게 금액을 뺀 후에 선순위 보증금과 그리고 선순위 융자를 합해서 70%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임대인분들께서는 본인의 건물을 시세보다 조금 높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분들이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나름 또 권리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건물 시세에 대한 분석, 권리 분석, 그리고 건물 가액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만 중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중개했던 선순위 융자가 있던 건물 중에 제가 지금 부동산 경력이 거의 10년 차 가까이 돼 가는데 경매에 넘어갔던 적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중개했던 다중주택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선순위 보증금도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단독주택이니까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선순위 보증금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게 경매에 넘어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임차인 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저한테 보내오셨고 카톡으로 소름이 쫙 그랬었죠. 네. 이게 보통은 임차인분들께서 만기가 되기 전에 연락이 오시는 경우는 그렇게 썩 좋은 이유로 해서 연락이 오시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 연락이 오셨기 때문에 살짝 좀 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보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중개사님 저는 그냥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팠고 너무 속상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임차인분께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이제 아예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우선은 분석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선순이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안정을 시킨 후에 임차인분께 요청을 드렸던 게 전입세대 열람원과 그리고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건물 전체를 다 떼와라. 그렇게 해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걸 받아서 전입세대 열람원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가지고 배당 순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제가 그때 그 예전에 방송에서 배당액 분석 예측해보기라는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확정일자 열람원을 보시면요. 그 안에 계약 기간 그리고 보증금, 월세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그리고 해당 호실까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전입세대 열람원까지 떼면 그분이 언제 전입을 했고 언제 확정일자를 받았고 얼마의 금액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표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고 다행히도 저희 세입자는 선순위에 거의 순위상으로는 그 경매에 넘긴 사람을 다음으로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순위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전액 배당을 다 받으셨다. 제가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중간에 중개를 하다가 중간에 멈췄었습니다. 거기는 금액도 되게 괜찮았고, 금액에 대비해서 가격에 대비해서 방 사이즈도 크고 되게 컨디션이 좋아서 중개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봤을 때는 전세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전세를 받으시기에 그 건물은 전세를 홀딩을 했는데 저희 이후에 제가 아는 부동산도 거기를 중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돈을 못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건물 가액을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깡통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세를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매가의 70%, 80%가 아니고 주변 시세에 맞춰서 내가 들어가는 전세가 전세 가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주의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깡통정세 발음이 이상하네요. 네, 아무튼 깡통전세에 대해서 판별하는 법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정리하면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 매매가를 확인하셔라.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주택 같이 선순위 세입자와 선순위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매가를 파악하셔야 한다. 이거는 임대인분들께 여쭤보시거나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분께 여쭤보시면 알 수 있다. 다만 조금 시세 대비 높게 본인들의 건물을 판단하시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10%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빼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안전하게 70% 이내에 들어오면 들어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셔서 시세 분석을 하실 후에 들어가시는 것도 좋지만,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임대박사 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